무의식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정신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뭘까요? 프로이트는 정말 이상한 비유를 가지고 무의식을 설명한답니다. 자, 볼까요? 기억나지 않았었어요. 진주에서 예전에 아이들하고 놀던 그 장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똥 냄새라는 부분을 읽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하고 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내 속에 있었는데 왜 안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친구들이랑 놀던 장면은 늘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은 이쪽에 있고 무의식은 저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의식적이 되기도 하고 무의식적이 되기도 한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가정은 뭐냐 하면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영혼이 있는 곳은 지옥이고 그 영혼이 어느 순간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희망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장소가 천국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막 이동을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곳이 지옥이었는데 갑자기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도 프로이트는 똑같이 설명해요. 그럼 무의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에 있는 이야기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떠올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그 공간을 다시 의식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원하면 의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무의식은 무엇이다? 내 마음속 기억의 저장고이다. 자유현상 하다 보면 툭툭 예전 기억들이 떠올라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건데 막 떠올라요. 잊고 있었던 것. 지나치고 이젠 다시는 떠올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구나. 내가 의지로 노력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넓은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 속엔 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가 길들인 것들을 잊으면 안 돼. 우리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대상들, 우리가 길들인 대상들, 한때 길들인 대상들이에요. 그걸 길어 올려 봅시다. 이 멋진 무의식의 세상을 같이 탐험하고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무의식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것, 오늘 하는 것, 미래에 하는 것, 이 선형적인 시간이 있으면 잊혀지겠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불멸이죠.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멸이다. 그러나 무의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한답니다. 무의식은 무능하다. 왜요? 근육을 움직일 수 없다. 날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게 할 수도 없고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도 없다. 언제 이런 모든 게 가능해지냐 하면 무의식이 의식을 만날 때입니다. 의식을 만날 때라는 건 내가 내 의지로서 기억해낼 때라는 뜻이에요. 젊은 엄마의 고운 얼굴, 젊은 아버지 커다란 등, 내가 예전에 뛰놀았던 장소, 그리고 언젠가 한번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무의식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의식과 의식의 협업을 통해서 이 거대한 저장고 속에 들어있는 대상들을 활용하는 것이랍니다. 무의식의 에너지를 발휘시키려면 무의식이 의식을 만나야 해요. 의식이 방향을 잡아줘야 무의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인터넷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죠? 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인터넷 속의 자료들을 만나죠? 손가락으로, 많은 손가락을 쓰시기도 하죠. 키보드에 쳐서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 내용과 만나게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무의식의 내용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알고 싶다, 의식이 방향을 잡아주면 우린 무의식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무의식을 만나는 연습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무의식을 만나는 연습, 의식과 무의식이 협업하는 연습을 하시려면 잘 관찰하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의 사례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가 쓴 탐정소설의 주인공 셜록 홈즈를 떠올려 볼까요? 셜록 홈즈는 하나도 그냥 넘기질 않아요. 골목에 있는 것들, 골목에서 봤던 것들, 그 사람에 대한 것들, 그 사람의 세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정신분석적 관찰의 정수랍니다. 그러면 만약 홈즈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홈즈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날들이 칠 거야.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우린 가끔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놀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이라는 뜻은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건 내가 언젠가 봤던 거, 내가 언젠가 느꼈던 거, 내가 언젠가 시선이 집중되었던 곳, 내 시선이 언젠가 집중되었던 그 곳, 그것들을 다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한 번씩 되새기고 또 조금씩 자유연상으로 확장시켜서 그 옆에 이게 있었어. 그 옆에 이게 있었지? 자꾸 길어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보인답니다. 우리 오늘부터 셜록이 한번 되어볼까요? 우리는 무의식에 내용들을 잘 보관해 둘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요. 어떤 것들 모두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길어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내용을 무의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시선이 갔던 것, 우리가 만났던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던 건 다 무의식에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건 다 무의식에 있어요. 좋은 걸 넣어주면 내 무의식의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좋은 걸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주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
너무 기쁘게 시간을 나눴던 그 순간, 나를 웃게 만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 내 마음에 넣어주면 내 무의식이 풍성해진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학교 강연 때 한 아이가 선생님 무의식이 악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악할 순 없어요. 불쌍할 순 있어요. 행복한 경험도 없고 기쁜 경험도 없고 멘토들 만난 적이 없어요. 간접 경험도 직접 경험도 한 적이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내 무의식 속에. 불쌍한 무의식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들을 선물해주고 무의식 속에 좋은 경험들을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겠죠? 우리는 우리 무의식에 좋은 기억들을 선물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무의식을 신화적인 무의식이라고도 불러요. 그가 바로 융인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의식에 대한 정의, 신화적인 무의식에 대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곧 만나요.